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 시내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수도권에선 종사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대신 2차까지 맞고 7일 전에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나온 그분인데 증세가 점쳐서 감독해봤더니 양성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입소자와 종사자, 접촉자까지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해당 층에 대해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 조치했습니다. 문제는 돌파 감염입니다. 요양병원 확진자 10명 가운데 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완료자, 1명은 화이자 2차 접종 완료자로 돌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187건, 60대 이상 고령층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백신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는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하고 접종 시점도 기본 접종 후 6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당분간 상당히 좀 통제를 더 강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는 오후 5시까지 8명이 발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부스터샷의 접종 속도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상설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관협력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제주형 뉴딜 2.0 사업과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단을 공동 구성하고 알뜨르비 행장 부진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 기슭의 중국 자본이 제주 최대 규모의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나섰던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6년 만에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난개발과 자본 조달 능력을 놓고 논란이 일자 사업자가 개발 규모를 축소했지만 제주도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호텔과 콘도 3천여 실과 골프장 등을 짓겠다며 추진된 5조 원 규모의 오락 관광단지.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등 변화한 관광 여건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JCC는 건축물 연면적을 14%를 축소하고 숙박 객실 수도 21% 줄여 사업비를 4조 4,400억 원으로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지난 8월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수정된 사업계획서가 종전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업자의 재원 확보 방안도 적정하지 않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이라든지 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의 적정성, 그리고 제주의 미래비전, 실현,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결과는 부적정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결국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마지막 행정 절차인 개발사업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새로운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 교통, 재해와 환경 영향평가까지 모든 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인 JCC는 개발사업 심의 부결에 대한 입장은 물론 앞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사업자가 자금난으로 여러 차례 바뀌며 좌초됐던 오라관광 개발 사업. 중국 자본이 인수하면서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가 했지만 숱한 논란만 남긴 채 일단락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바닷속의 바위에 석회조류가 달라붙어 해조류의 서식지를 빼앗는 현상을 갯노금이라고 하는데요. 바다의 사막화라고도 불리는 갯노금이 제주도 전체 해안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바라보이는 제주의 바닷가입니다. 미역과 톳 등 해조류가 있어야 할 바위 위를 하얀 석회조류가 햇빛에 말라붙은 채 뒤덮었습니다. 바닷속 상황도 마찬가지. 해조류와 물고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바위에 달라붙은 석회조류만 보입니다. 녹색연합이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제주도 내 해안 200군데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해안에서 갯노금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얕은 수심에서만 발견됐던 하얀 갯노금은 이제 조간대 등 제주 전체 해안가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갯노금 현상에 밀려난 해조류는 제주 해안의 30%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수온 상승하고 그다음 조식동물 그리고 화학적인 교란이라고 오염 이것이 가장 이 때문에 해조류를 먹이로 삼는 전복과 소라 등의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제주의 유명 해안 관광지들의 자연 경관도 훼손되고 있는 상황. 갯노금 현상이 나타난 면적은 5,000헥타르로 20여 년 만에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에서 이 비상 상황인 제주 바다의 이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고 인력 예산을 투여해서 근본 원인이 뭔지 구체적인 원인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도는 바다숲 조성과 모자반 심기 사업 등으로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주 해안의 사막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 1999년에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은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는 리플리 증후군 환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55살 김모 씨는 리플리 증후군에 따라 거짓말로 인터뷰를 했는데도 제작진이 자신을 범인인 것처럼 편집해 방송에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검찰 모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국방부가 농축수산물 군납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꾼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십 년간 지역 군부대에 손수 키운 농산물을 납품해온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춘천 MBC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 시내에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국방부의 군 급식 경쟁 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접경지 농산물을 사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화천군의 군납 농산물 계약 금액은 109억 원, 축산물까지 하면 216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도에서 군납 농산물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이곳 화천입니다. 군납이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농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천 300개 농가에서 무와 감자, 배추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점차 수의계약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로컬 푸드니 여기 적경지법이니 해가지고 기대를 갖고서는 농사를 짓댔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홀딱 뒤집어 놓으면은 농민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특히 당장 내년부터 국방부가 김치를 완제품으로만 받겠다고 나서 무와 배추 등 김치 원재료를 공급하는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지난 2019년 예산 17억 원을 들여 지역 농산물 세척 가공시설도 만들었는데 활용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완제품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농가들이 연간 납품하는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감소가 되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군수와 군의원들은
정부 세종청사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지하라!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국방부를 찾아 접경 지역만 경쟁 입찰 시행 지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입니다. 국방부를 설득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당장 이제 저희도 힘들잖아요. 접경 지역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은 못 시켰습니다. 국방부의 정책이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에는 국가는 접경 지역 안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줄며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의계약 폐지까지 접경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말은 한낱 사탕 발림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도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한라산의 단풍도 무르익으면서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높은 산지에는 어제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로 인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산지에는 오전 사이에 1mm 내외가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적어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북서부와 산지에는 아침엔 흐리겠고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는 아침 출근길에 옅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동부 지역 13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온화한 서풍이 불고 있고 가을볕도 들면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겠고요.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입동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쩍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시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내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박사의 발제에 이어 4.3 유족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가해 토론을 벌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보상금을 1인당 9천만 원씩 균등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여름에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10명 중에 4명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8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실제로 제주를 방문한 사람은 64.2%였고 나머지는 여행을 유보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여행을 유보한 사람의 87%와 취소한 사람의 82%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참조기 양식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참조기는 모두 6,500마리로 13개월 동안 배합 사료로 양식했는데 상품성이 있는 100g 이상이 75%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제주 지역 양식장들이 넙치만 키우고 있어 가격 폭락에 대비한 다변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인공 종자를 어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반야사 소장 지장보살본원경과 법집별행록 쩌류병 잎사귀를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이들 자료는 1570년대에 간행된 전래본이 극히 드문 판본으로 불교학과 서지학 분야에서 사료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옛 정의연성과 수망리 산마장 자성을 향토 유형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168명을 선발하는 2022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에 1,024명이 지원해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역사 과목이 13대 1을 넘어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국어 과목이 11.9대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차 시험은 오는 27일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에 발표됩니다. 제주 지역에서 응급 환자의 구급 이송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형연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지역에서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구급 이송에 1시간 이상 지체되는 비중은 전체 신고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로 1시간 이상 지체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인천 3.8%보다는 4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도내 수돗물이 인공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9월 도내 17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공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외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3년부터 도내 정수장을 대상으로 인공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